저는 의생명연구단장 맡고 있는 해교학과의 김혜원입니다. 그래서 의생명연구센터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생명연구센터는 요 의과대학 연구동 요 동그랗게 생긴 3층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1층만 동사의생명연구센터라고 요번에 이름을 지어서, 예전에 이제 공용 실험 공간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131호하고 118호실이 좀 넓은데, 거기에 공동으로 쓰는 실험대를 놓고 연구원들이 쓰고 있고, 연구원들 사무실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안에 실험실과 세포 배양실 이렇게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저희 사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공짜로 쓰면 너무 다들 신청하실 것 같아서 거의 월 2만원에 신청을 받고 있고, 그러면 실험대랑 시약장, 그리고 사무공간,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디프리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저희 공용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연구는 충분히 잘, 특히 의생명 관련된 연구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은 지금 13개 과에서 19명의 교수님들이 27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그 실험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실험대가 27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꽉 차서 겨우겨우 쓰고 있고, 신청 받을 때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고민이 항상 반복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9월 1일이라고 적어놨지만, 어쨌든 올해 말에는 이 의생명 연구센터를 연구동 2층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면 실험대 수가 40명, 그렇기 때문에 수용 인원도 한 40명 정도 늘리면 거의 지금의 2배보다 더 많은 숫자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신청만 하시면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고, 동물 실험실이 요 위에 3층에 있습니다. 거기도 좀 가깝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동기기 실험실이 현재는 7층에 있는데, 거기서 좀 많이 쓰는 거나 조금 전문적인 요원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몇 개의 장비, 팩스나 그리고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피 그런 것들은 이제 의생연구센터에 가지고 와서 이제 운영진을 따로 뽑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생연구센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연구계획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계획서를 잘 쓰는 건 아니라서 작년에도 이거를 말씀드릴 때 상당히 부끄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계획서는 홍정호 교수님하고 같이 많이 쓰면서 많이 떨어져 봤고, 그래서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해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이렇게 뜨면 RFP가 뜹니다. 이런 과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목적에 맞게 이제 평가도 제가 원래 한 7개 정도 이제 연구재단에서 하는 거 들어가 봤는데, 일단 평가자들은 RFP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 연구계획서가 이 RFP의 목적에 맞는지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창의성이 연구자들이 있는지,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과제를 꼭 수행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있고 그런 것까지 이제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 개 이제 떠 있는 RFP 중에 내가 어떤 거에 이제 적합하겠다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보통 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 신진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수 신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평가만 있겠구나 해서 조금 부담이 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온라인 서면 평가만 받고 뒤에 이제 발표 평가까지 하시면 금액이 좀 커지지만 그 난이도와 경쟁률은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창의성, 뭐 내용 방법 적합성, 뭐 연구 기간의 적정성, 우수성, 뭐 기대 효과 이렇게 있는데 한 요 네 가지 정도 항목이 상당히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수 신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도 제가 조금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는데 한 창의성, 도전성이 정말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하겠지만, 그런 RFP 다운받으면 이렇게 서식이 같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되고, 작성 뭐 유의사항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하실 거는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조교수 와서 계획서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냥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좀 많다. 그래서 그때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연구 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고 될 것 같은 연구 계획서를 써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은 거를 써야 됩니다. 좋은 것 같은 거를 써서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조금 이분법론 쪽으로 쓰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연구 주제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이제 일치를 해야 선행 연구나 자기 업적하고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전문 분야와 관련된 걸 쓰셔야 되고, 신증 연구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 도전성인데 뭐 사실은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를 들어가 보니까 창의성, 도전성을 막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거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모르는 분야는 다 창의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그냥 최신 논문에 아주 이제 전문성 있는 세부적인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주제를 잡으셔가지고 그런 이제 기법이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한 어떤 알츠하이머병 원인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 연구는 원래 이제 만약 깊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걸 쓰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신 주목받는 연구, 최신 연구 방법 같은 걸 내세워야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모르겠다. 평가하는 사람이 모르는 걸 써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딴에는 되게 창의적인데 그게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걸 약간 바꿔서 쓰면 이거 기존에 있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래가지고 저는 제 딴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평가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고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임상, 이제 저희는 임상을 하니까 기초 임상 중개 연구 같은 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초 연구를 하시면 되고, 한 3년 전만 해도 이제 인공지능 연계 연구가 쓰면은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뭐 알고리즘 개발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인공지능은 그 연구를 하기 위한 그냥 단순한 수단으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를 하려면 이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아주 깊은 인공지능 기법에 대한 연구가 아니면 요거 단독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상 연구도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연구비 받은 제목들이 뜨니까 그거 검색하셔가지고 본인하고 맞는 거, 그리고 이제 겹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제목 같은 거 이제 겹치면은 또 이제 중복 시험에서 걸리기 때문에 제목은 겹치지 않지만 비슷한 논조로 쓰시면 되겠다. 첫 번째 이제 연구 배경을 쓰시게 되는데 그냥 이제 논문 쓰는 건 똑같습니다. 현황, 문제점, 개선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연구 가설이 있기 때문에 요 연구 가설로 하면 개선이 되겠다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내용을 쓰실 때 소제목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평가를 할 때 정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소제목과 소제목을 요약하는 몇 개의 단어를 먼저 쓰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되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씁니다라는 를 썼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음슴체로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다. 막 구구절절히 쓰면 평가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림표 이제
하시도록 쓰시고, 요즘은 이제 우수신젠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 예전에 5페이지까지도 됐었는데 이제 페이지가 아주 작기 때문에 빡빡하게 쓰셔야 이제 정성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독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은 확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조교수 왔을 때 이제 연구 그때는 부였는데 거기서 이제 요런 비슷한 워크샵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되겠어요. 그때 이제 말씀하셨기로는 제가 어떤 연구 계획서를 쓰면 잘 쓴 연구 계획서입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냥 딱 보면 안다 이러셨거든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 연구 계획서가 정말 잘 쓰인 계획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그림 같은 것도 다 자기가 그리고 안에 있는 기전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쓰시면서 빡빡하게 쓰고 이런 표 같은 것도 다 자기가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쓰신 거죠. 그리고 여기 제목 같은 것도 이렇게 간략하게 다 표현을 하고 열과 줄이 쫙쫙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점들이 모여가지고 딱 보면 아는 그런 잘 쓰인 계획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썼을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다음에 쓸 때 아마 요건 생애 첫 연구 쓸 때 연구 계획서지 싶은데 요건 아마 떨어졌고 요건 붙은 걸로 그래갖고 그때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그냥 조금 성의가 없어 보였는데 요때는 조금 더 이제 제가 도표도 그리고 요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저는 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의 최종 이제 목표를 결국 주제와 맞게 정하시면 되는데 연차별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연구 계획서 보면 그냥 연구 목표 하나 쓰고 그냥 목표 그 하나에 맞게 그냥 통으로 합쳐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과하지 않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요 표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쓰면 딱 그 3년에 맞게 쓰면 이거는 너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쓰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과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린다. 오히려 과한 게 조금 낫긴 합니다. 쓰실 거면 그렇고 그렇지만 그 1년간의 그 세부 목표가 단계별로 착착 돌아가도록 쓰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제일 좋은 거 실제로 그 연구를 하시면은 그게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원래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상상으로 쓰려면 막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연구 계획서와 세부 목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진짜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기초 중개 연구 같은 경우에는 허브 물질 선정 그랬고 목표물 그 안에 이제 검증을 해서 목표 물질을 선정하고 그 목표 물질을 다시 뭐 G 실험이나 이제 바이오인포마틱스로 검증을 하고 또 작용 기전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빅데이터 뭐 그 인공지능 연구 같은 경우 빅데이터 확보를 하고 알고리즘 구축하고 알고리즘 검증하고 알고리즘 거도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왼쪽 거는 제가 평가하다가 이제 아는 후배 거라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제 봐도 좀 약간 이 연구 목표 같은 것도 모델 개발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맞지 않습니다. 모델도 전부 다 각자 뭐 양성 음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놀기 때문에 이제 맞지 않다. 요거는 이제 제가 썼는 건데 이렇게 연차별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표 같은 것도 좀 예쁘게 무조건 이제 강조하는 건 정성입니다. 정성과 절실함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연구 과제 내용도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실제로 하시는 거를 상상으로 하셔가지고 쓰면 되시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건데 아예 네이처나 이런데 이제 저명한 내랑 비슷한 연구 주제를 찾으십시오. 네이처의 논문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거의 그대로 이제 그 방법들을 쫙 쓰면은 정말 훌륭한 계획서가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주제를 접목시키면 연구 방법 쓰시는 것도 좋고 특히 요즘에는 인공지능 GPT 같은 거 활용하면 이런 거 되게 금방 쓰기 때문에 요즘은 연구 계획서 쓰는 거는 예전처럼 제 생각에는 어렵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차별로 다른 데서 쓰신 건데 연차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이런 다른 이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요약했는 게 있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요건 제가 썼는 이거 제가 썼는 거군요. 전부 다. 이렇게 그림도 다 하나하나씩 그려가지고 이제 정성을 이제 정성과 이제 가독성을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썼는 건데 다 된 건 아니지만 다 이런 아픔이 묻어 있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이렇게 쭉쭉 쓰시고 주간 기간 쓰시고 뭐 표도 넣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 전략은 이제 우수 신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쓸 때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고, 이건 되게 비싼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제 협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거를 쓰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와 추진 전략을 이제 공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 추진 체계는 이렇게 도표로 그리시는 걸 그렇고, 연구 경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 말했던 거 제가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연구 방법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평가 이제 자들 썼는 거 보면 다 관점이 다릅니다. 최소 5명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자 중에 한 명이라도 점수를 낮게 주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 평가자는 연구 방법을 되게 자세히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평가자는 논문을 이때까지 했던 경력 이런 걸 자세히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가야 이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만드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선행 연구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주제를 선택을 한다라는 근거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연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꼭 논문으로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교수님 그 연구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선행 세포 실험이라도 뭐 이렇게 했는 근거가 있고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제 충분히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결과 이렇게 제가 여러 개 넣었던 것들, 출판됐던 것들, 안 넣었던 것들 이제 요약해가지고 나타내는 거고, 연구 업적 이런 것도 적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 활용 방안이나 기대 효과는 아주 짧게 쓰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비 사용 계획은 안 해보셨으면 되게 이제 좀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계획서 제출하시기 전에 미리 작성하셔가지고 내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연구 계획서 다 쓰고 나서 한 2-3분한테 평가를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상 쓰고 나면 항상 저는 낼 때마다 이거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때는 기분 좋은데 떨어진 거 보면 또 되게 낙심을 하곤 합니다. 근데 거기 평가자들 그 의견을 읽어보면 내가 그때서야 이런 점이 부족해가지고 고칠 걸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잘 쓰신 교수님들한테 평가를 미리 받아보셔가지고 연구 주제가 확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 방법 같은 게 고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저처럼 안 당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